네, 안녕하세요. 떠먹여주는 부동산 TV 떠먹입니다. 자, 오늘도 유익한 부동산 소식을 들려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은 수도권 인천 지역, 특히 이제 영종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영종도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현재 이제 몇 가지 굵직한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영종도에 관심 있는 분들 혹은 이제 영종도를 뭔지 잘 몰랐지만 어떤 지역인지 잘 몰랐지만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구나 라는 것 정도로 이해하시기에는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이제 영종도를 이야기하면은 이제 아주 부동산에 관심 없는 분들은 인천공항 정도만 떠오르시게 되는데 사실은 그렇진 않죠. 영종도는 굉장히 인천에서도 인기 지역으로 조금씩 점점 이제 떠오르고 있는 지역이고, 물론 최근에 이제 조정 지역으로 묶이면서 조금은 그 분위기가 가라앉은 것도 사실인데요. 어찌됐든 지역 자체로만 봤을 때는 정말 발전 속도라든지 호재들이 크기 때문에 분명히 주목하면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3연육교, 발음도 좀 어렵네요. 제3연육교, 그리고 서해평화도로, 영종순환도로, 이것도 인스파이어 복합 리조트. 이제 현재 기준으로 이제 한 요 정도 기준으로 영종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바로 시작해 볼게요. 제3연육교는 무엇이냐? 제3연육교는 기존에 있었던 영종대교, 그리고 인천대교 외의 이렇게 지금 이 지도를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큰 어떤 교량을 새로 공사하는 겁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면 굉장히 규모가 커 보이죠. 이 제3연육교에 대한 착공 소식이 계속 이야기만 나오다가 얼마 전에 이제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착공을 할 계획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고지가 떴는데요. 지금 이 제3연육교와 관련돼서 이제 요 지역이죠. 요 지역이 이제 영종도의 영종동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요 지역이 이제 운서동이고, 요 지역이 영종동 지역인데, 혹은 이제 영종 일동 지역이라고도 불러요. 여기에도 이제 주택자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죠. 요 지역에서 조금 이제 많이 반가워하는 소식이죠. 바로 이 제3연육교가. 이 제3연육교에 대해서 어떤 특징이 있을까라고 보면은, 일단은 주민들의 생활 편의성이 증대해요. 그리고 이 주민들의 생활 편의성 증대는 단순히 영종도 주민들뿐만 아니라 청라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서로 시너지를 보게 될 것이다. 물론 현재로서는 영종도의 주민들이 청라의 생활권을 공유함으로 인해서 느껴지는 편의성이 더 커질 거예요. 개통이 되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양 지역 간의 상호 협력적인 생활권 공유라든지 서로 더 좋은 면들이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제3연육교 개통을 통해서 서울 및 주변 광역지역 교통성도 더 편리해진다. 그로 인해서 영종도 인구 유입의 가속을 해주는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다 라는 게 현재의 평입니다. 제3연육교는 사실 최근의 이슈이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일단은 제3연육교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다리가 이어진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제 과연 어떤 식으로 이제 효과가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가늠을 해보는 게 필요하겠죠. 저는 가장 지금 기대가 되는 거는 아까 이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를 통해서만 서로 이동이 가능했던 영종도가 하나의 루트가 더 생겼다는 것에 큰 의의를 두고 싶습니다. 즉 교통의 분산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다리가 이어지게 되면 이렇게 차를 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가까워 보이죠? 이렇게 되면 바로 서울 양천구의 신월 IC로 빠질 수가 있어요. 기존에는 서울 접근을 하려면 이런 식으로 이제 고속도로를 타고 가서 이런 식으로 이제 김포공항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서 수도권 순환도로를 통해서 이제 움직였어야 됐는데, 거리도 짧아졌지만 어떤 새로운 루트가 생김으로 인해서 교통량의 분산, 그리고 또 신월 IC를 통하면 이렇게 뭐 여의도라든지 뭐 마포라든지 이런 쪽으로 접근이 더 수월하겠죠. 기존 루트는 김포공항을 통해서 이제 상암 지역이라든지 어쨌든 강서구를 통해서 이제 서울로 접근했어야 됐는데, 지금 이런 신월 IC를 통해서 조금은 더 서울 접근성이 좋아졌다. 그리고 교통의 분산 효과가 생길 것이다. 기대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이제 영종 일동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가 이제 청라 지역이죠. 여기 안에 어떤 생활권 교류에서도 분명히 큰 플러스 요인들이 작용을 하게 될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기대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종도 영종의 어떤 제3연육교는 도보로도 이동이 가능하게끔 시공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뭐 산책, 운동을 통해서 이 제3연육교를 조깅을 한다거나 이렇게 걸으실 때 분위기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특히 이 영종 일동에 계셨던 분들은 대형마트 같은 거 가시려면은 이제 운서동으로 가시거나 보통 이제 여기밖에 없었죠. 뭐 이제 이렇게 하셨어야 됐는데 이제 청라 안에는 이런 곳들에 이제 생활권들이 조금 좀 더 잘 갖춰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서도 좀 체감이 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이야기도 볼게요. 이거는 집적도인데요. 제3연육교 호재는 영종도에 어떻게 작용할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곳이 이제 영종 일동 지역이고요. 이 지역이 이제 운서동 지역입니다. 이제 주택들은 이제 이 지역들에 이게 서로 이제 분산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영종 일동 쪽의 어떤 주택에 대한 호재로서 더 효과가 있겠죠. 지금 거리로만 봤을 때도 제3연육교가 이렇게 개통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이 지역이겠죠. 이 지역에 지금 큰 어떤 페널티라고 하면은 이 지하철역이 없었다는 것인데 어쨌든 이 도로교통에 대한 방식이 더 원활해졌고 또 영종일동에서 차량을 이용하려고 해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영종대교를 타고 갔었어야 됐는데 이런 부분들도 제3연육교를 통해서 훨씬 개선이 되니까 아무래도 영종일동 쪽의 주택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큰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들에게 조금 더 민감하게 해당 호재가 작동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자, 나머지 것들은 조금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지금 영종도의 어떤 또 다른 이슈는 서해평화도로인데요. 서해평화도로는 강화도와의 접근성과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현재 강화도는 이런 식으로 이제 특별히 영종도와 바로 이어주는 교량이 없었는데 이제 이번 서해평화도로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영종도와 연결이 된다. 영종도 측면에서도 그렇고 강화도 측면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접근성이 좋아진다라는 거는 도시 개발이라든지 생활 측면에서도 큰 호재감이 분명하고 또 강화도에서도 그동안의 어떤 이 김포를 거쳐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단일 루트 혹은 이런 식으로 이제 가던 루트에서 하나의 방식이 또 생겼다라는 것도 큰 역할이지만 영종도에서도 이런 식으로 기존의 루트에서 제3연육교와 더불어 이런 도로도 생긴다라는 거는 분명히 큰 호재죠. 이런 교량의 호재는 특히 차량을 중심으로 이동하시는 자차 생활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좀 반가운 소식이고 또 부동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주목할 만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가 더 있는데요. 자, 영종 순환도로입니다. 영종 순환도로는 말 그대로 순환도로입니다. 그래서 영종도를 이렇게 삥 도는 도로를 만든다는 건데 저는 사실 이 모습을 보고 좀 재밌었어요. 마치 레이싱 트랙을 연상시키는 이런 모습인데 실제로 여기 BMW 이제 영종도 드라이빙 센터도 있죠. 근데 이 도로가 완성이 되는 이유는 이 다음에 설명드릴 인스파이어 복합 리조트라든지 여러 이제 리조트 사업과도 좀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 내부적으로 이제 영종도의 어떤 순환에 대한 이 역할을 하면서 외국인이라든지 어떤 이제 비즈니스를 생각하시는 기업들에게 특히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 영종순환도로는 현재 이런 식으로 영종도를 외곽선으로 쭉 가로지르는, 가로지른다는 말은 아니죠. 외곽선을 타고 이렇게 아웃라인을 따라가는 이러한 라인으로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하나 더 봐야 되겠네요. 여기 인스파이어 복합 리조트. 인스파이어 복합 리조트는 사실 아직 밝혀진 이야기들이 많지는 않아서 그냥 우리 키워드만 가져갈게요. 외국인 전용 카지노 복합 리조트 사업인데 뭐 카지노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몇몇 가지 뭐 리조트 사업이니까는 뭐 관광이라든지 어떤 뭐 이런 뭐랄까요? 좀 이렇게 서비스 이런 업종들도 같이 좀 개설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12월 2억 달러 외국인 직접 투자 신고 12일이군요. 네.
2억 달러 외국인 직접 투자 신고. 이게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사실 코로나19 문제 때문에 꽤 지지부진했어요, 오랫동안. 그런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탄력을 받았다라는 거고요. 인천공항 제3터미널 서편에 436만 7천 제곱미터 규모다. 그래갖고 적지 않은 규모로 조성이 되고 지난해 5월 착공, 현재 공정은 12% 정도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인스파이어 복합 리조트는 물론 영종도에는 이 리조트만 들어서는 게 아니라 여러 리조트들도 계획되어지는 것들도 있고 예약이 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조트 사업들은 인구 증가도 있고요. 영종도의 인구 유입, 그 다음에 어떤 자족 도시로서 기대감을 갖게 하는 부분이 되는 거죠. 지역의 어떤 경제 활성화라는 측면, 그리고 어떤 지역의 컨셉을 잡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외국인 전용 카지노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거부감이라든지 그런 마음을 가지실 필요도 없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스파이어 복합 리조트 뭐 사진이 좀 이런 식으로 떠 있는데 이건 인천경제청에서 나와 있는 사진이고요. 뭐 이렇게만 봤을 땐 굉장히 멋있죠. 그래서 이러한 이 리조트가 들어오면 아까 말씀드렸던 영종 순환도로하고 시너지 효과를 내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도로가 영종도의 어떤 외곽선을 따라서 막 이렇게 대로변이 완성이 되면 정말 그림 같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가져보는데요. 또 얼마나 경치도 좋습니까? 여기는 다 바다이고 또 이제 이런 교량들도 더 생기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영종도의 어떤 분위기 또 어떤 도시의 경쟁력 또 뭐라고 할까요? 자족 명품 도시로서의 어떤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영종도는 인천 중구에 속하는데 중구의 인구가 제일 많죠. 인천에서는. 그리고 기존에 있죠. 송도라든지 청라에 집중됐었던 인구들이 영종도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영종도는 인천공항이라는 큰 기틀이 잡혀져 있는 상황이고 그것을 중심으로 한 교통발전, 그 다음에 비즈니스 사업 또는 이제 사업, 외국인 관련된 사업들 여러 가지 이제 발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현재 영종도에 주택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영종도는 최근에 약간의 미분양 이야기도 있었고 또 특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규제 지역의 어떤 좀 철퇴를 맞으면서 분위기가 잠시 좀 쎄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대부분의 이제 규제 지역으로 설정된 지역들에게는 이제 마찬가지의 효과이니까 그 부분들을 뭐 너무 절망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이제 현재 이런 호재들로 인해서 영종도는 꾸준히 발전하기 위해서 도시의 있던 지역이 이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 지도만 다시 한번 살짝 보면 지금 여기 이제 청라지구 그리고 저 밑에 이제 송도라든지 여기 기존에 이제 뭐 인천 지역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영종도와 같이 이렇게 융합이 되면서 이 영종도의 어떤 경쟁력이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상승할 때가 이제 차츰차츰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부동산 쪽으로는 제3연립교를 통해서 영종 일동 쪽 주택의 어떤 가능성이 조금 앞으로 조금 더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순환도로라든지 아까 서해평화도를 통해서 어떤 이 지역의 교통 접근성 그리고 편의성들의 어떤 개선도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영종도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영종도는 현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비규제 지역으로서 지금 사실 관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런 게 당연한 현상이라고도 보여지고요. 그래서 영종도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은 지금 현재 영종도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런 호재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더 구체화되고 있으며 어떻게 더 개발되고 있으며 발전하고 있는지 이런 기조로 살펴보신다면 영종도의 어떤 미래 가치를 가늠하실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떠먹여주는 부동산 TV 영종도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소식으로 다가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